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숙박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새 호스텔이라고 해서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좀 각광받고 있잖아요. 네. 그 트렌드나 좀 투자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려고요. 네. 요새 모텔, 호텔, 그다음에 호스텔까지 해서 뭐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거 워낙 문의도 많이 주시고 저희도 거래한 사례들도 꽤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유튜브나 뭐 내용들도 워낙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첫 번째로는 이게 모텔이나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영역이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인지를 하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운영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카페에서 뭐 사업을 하는 것 마냥 아니면 식당을 운영하는 것 마냥 그런 형태로 이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건물 투자로 보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되게 많이 공부하고 좀 학습을 해야지만 이 투자 단계로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성수동이나 명동 같은 데 보면 관광객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고 해서 그런 어떤 트렌드 변화 때문에 숙박업 부동산 투자가 요새 각광받고 있는 걸까요? 그쵸. 뭐 저희가 코로나, 코비드 시절 전이나 그때 당시나 지금을 따져봤을 때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라서 그것만큼 이제 모텔이나 호스텔에 대한 수요도 워낙 많아지기도 하고 자리는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실 투자를 하고 계시고 사업도 하려고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전과 지금 숙박업 시장을 바라봤을 때 예전 막 지방이나 저희 뭐 경기권이나 이런 동네 외국인들이 찾아오지 않은 그런 상권 같은 경우에는 대실이든 숙박 금액이든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예전에 5만 원, 지금 뭐 6만 원, 대실 비용도 막 2만 5천, 3만 원. 그러니까 10년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건물을 갖고 계시는, 모텔을 갖고 계시는 예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싸게 매입을 했다 보니까 이게 현재 잘 돌아가는 가고 이제 수익도 많이 되긴 하지만은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은 집가 자체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거를 잡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리모델링을 다 하고 이런 시스템을 짜기도 하고 리모델링을 다 해서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저도 이제 모텔이나 호스텔, 숙박업에 대해서 막 그렇게 전문가는 아닌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문의 주시는 분들은 저는 되게 유명한 숙박업 그런 업체분들한테 제가 좀 넘겨드려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에서 더 많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뭐 모텔 비용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존의 숙박업이다 하면 모텔 투자를 주로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 호스텔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둘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모텔이라고 하면은 상업지에서만 거의 가능은 합니다. 저희가 모텔 상업지라고 생각해보면 뭐 방이동, 뭐 먹자골목이나 아니면은 잠시세네어 그쪽이나 아니면 신촌 뭐 이런 데에서 생각해보면 모텔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상업지에도 모텔촌들이 많고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모텔. 그다음에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2종, 3종에서도 가능은 해요. 대지 용도. 근데 그거는 되게 여건들이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이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숙박업이다 보니까 규제 사항들도 많고 객실 수에 따라서 혹은 면적에 따라서 규제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것도 막 그렇게 여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이건 호스텔 할 수 있어라고 해서 시작을 했다가 못하는 경우도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이런 것들 잘 알아보지 않고 하다가.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인 건물을 볼 때 이게 호스텔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알기가 힘들 텐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1차적으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 뭐 예를 들면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안 돼요. 학교가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상대보호구역이나 아니면 절대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이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계약 조건 조율을 저희가 1차적으로는 해드리고 2차적으로는 그런 이제 숙박업을 하는 그런 전문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올 것인가, 어떠한 시스템으로 해야지만 좀 이것들을 잘 운영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2차적으로 좀 검토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숙박업을 시작을 하더라도
근린생활시설과는 다르게 공실률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이게 얼마나 객단가 혹은 호실을 얼마나 채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거를 채울 수 있는 플랫폼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많이 아는 야놀자나 네네. 아니면 뭐 에어비앤비 사이트나 네네.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세팅하는지도 잘 몰라요. 네네. 네, 그래서 꼭 그런 업체들을 한번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상담받고 진행하시는 거 꼭 추천드려요. 그리고 보통 투자를 할 때 요새는 특히나 정부에서 주택규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보는데 또 공실률에 대한 걱정이 있고 해서 근데 막상 숙박업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이 대출 부분은 좀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통해서 뭐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형태가 가능한가요? 가능은 합니다. 네네. 근데 매입하는 주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신용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워낙 많이 나뉘겠죠.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법인이면은 사실 처음 신규 법인이다라고 하면은 대표자의 신용을 보고 그거는 이제 근생이랑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요새 주변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런 호스텔이나 모텔이 성행을 하고 대출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은행권에서도 좀 많이 열어주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코비드 때는 아예 닫아놨었어요. 대출이 0%였어요. 지금 많이 열려 있다. 다만 수익화하고 뭐 운영을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려워요. 제가 뭐 듣기로는 어떤 한 분이 다른 데서 계약을 하셨는데 네. 운영을 할 줄 몰라서 혹은 운영을 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도 이 정도까지 어려울 줄 몰랐다. 그러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 예를 들면 실제 다른 일을 하신다든지 네네. 그런 분들은 뭐 무인화를 생각을 한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위탁을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업체들을 좀 추천을 해주실 수도 있나요? 그렇죠. 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무조건 이거는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중개법인이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자료와 뭐 임대료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 해놓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만큼 이 모텔, 호텔을 많이 운영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동네에서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얼마나 수익이 나오는지, 얼마나 이게 가동률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걸 데이터화를 다 해놓습니다. 데이터 싸움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해놓은 회사가 저는 더유식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더유식 그 대표님이랑도 저희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대응을 많이 해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때는 꼭 그쪽 회사에 혹은 아니더라도 뭐 또 다른 회사도 있으니까 그런 회사에 꼭 문의를 해보시는 걸 1차적으로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모텔, 호스텔 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와 대응의 사업이다 보니까 이 관리가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몰라요. 뭐 예를 들면은 청소하는 직원이 있을 거고 프론트하는 직원이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니면 무인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인화를 하더라도 관리와 대응은 무조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 해놓고 수익을 얼마나 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잘 계산하는 회사가 데이터화를 많이 해놓는 회사가 그런 회사다 보니까 꼭 매입하시기 전에 그런 분들이랑 상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이랑 이런 호스텔 운영의 수익률을 비교를 한다면 어떤 게 더 낫나요? 저희 근생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사무실로 쓰면서 사용 수익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인 임차 주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호스텔이나 모텔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위탁을 주거나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하면 수익률이 더 많이 나오겠죠. 보통 근생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다만 매출이 높은 거지 거기서 가져가는 영업이익률은 좀 다른 문제잖아요. 내가 매출이 뭐 10억이든 20억이든 했다라고 해서 그거와는 별개로 내가 가져가는 돈이 뭐 10% 내지 20%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 뭐 다른 얘기니까. 그러면은 요새 트렌드에 맞는 어떤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이 꼭 필요하겠네요. 무조건 필요하고요. 5년 내지 한 7년 정도 사이에는 계속해서 바꿔줘야 돼요. 사업이에요, 이것도 공간 사업. 알겠습니다. 오늘 호스텔이라든지 숙박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투자 방향을 좀 설명을 대표님한테 들어봤는데 혹시 또 이 투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최근 제가 느끼는 건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모텔, 호텔, 호스텔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강남에 신축해서 네. 임차 맞춰서 팔겠다라는 네네. 전략이 그 당시에는 통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들 힘들어졌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투자자로서 많이 네. 생각해보고 고민하면서 네네. 모텔, 호텔도 이와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움을 한 번은 생각을 한 뒤에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인데 네네. 내가 호텔이든 모텔이든 호스텔이든 정말 잘 만들어 놓으면 결국엔 누군가는 또 경쟁자가 옆에서 또 그렇게 차리거든요. 네. 네. 그만큼 수익률은 내려갈 수가 있고 사람들은 더 나은 곳을 계속 찾다 보니까 네. 지금은 수익률이 괜찮을지 몰라도 5년 뒤, 뭐 3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코비드 같은 사태가 안 터진다는 그런 장담은 또 못하는 거고. 네네. 때문에 꼭 첫 번째로는 호스텔이든 모텔이든 이게 사업 구조가 좀 나오는 물건인지, 두 번째로는 그런 전문가들한테 네네. 가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며 네. 어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상담을 나누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오늘 얘기는 뭐 숙박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봤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